CS 못하겠다. 못해 절대 못해. 하나 둘 셋. 구매대행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뭐 남들이랑 똑같죠 이거는. 아 이거 돈 좀 벌어야겠는데. 기존에 그 중국어 과외를 했었는데 힘들어요. 왜냐면은 나는 좋은 걸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한 시간 따위 필요해. 이건 돈벌이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중국어에 대한 꿈은 아직도 유효해요. 저 최종 목표는 돈을 벌어서 다시 그쪽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와, 원대한 포부가 있었네. 중국어를 연구해보고 싶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 언제 이루지 그 꿈을? 근데 중국 유학도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중국인들하고 좀 대화나 이런 것들은 좀 원활하게 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활하진 않아도 원활하지 그냥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제가 짤 보여드린 네. 것처럼 그것도 솔직히 생각 많이 하고 문장을 던지는 거거든요. 내향성이기 때문에 채팅은 내향성의 영역이에요.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향성한테는 원래 자기 영역이 아니죠. 힘들어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치면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전혀 내향성처럼 보이지 않는 아니요. 느낌인데. 못해 절대 못해. MBTI 굉장히 맹신하는 축에 속하시잖아요. 저는 맹신이라는 표현 안 하고 과학이다. 외부에서 볼 때 맹신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과학이라고 느낄 정도. 그럼 제가 그러죠. 공부 좀 해라. 개인적으로 창단사님 궁금하고 카페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와 저분이 정말 CS의 진심이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창단사님 글을 자꾸 추천해주는 이유가 네네. 되게 장문에 잘 정리된 글이잖아요. 네. 그거 보고 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CS의 진심을 다했던 계기가 있어요? 왜 CS 끝판을 한번 해보겠다 이 생각을 하셨는지? 첫 번째는 고객이 이 구매 대행 세계가 무엇인지 좀 알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밥벌이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 간에 계속 싸우는 이 구조. 판매자는 어떻게든 이득을 더 챙겨보고자 하는 그 심리로 고객을 상대하면은 고객이 당연히 반기를 들겠죠. 그렇죠. 이 구조가 너무 못나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에 반대로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어떻게 보면은 팬층을 만들고 싶은, 팬층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팬층이 만들어진 분들도 구매대행 세계에서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 심천작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의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판매하는 것들은 믿고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그거예요. 믿고 살 수 있다.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좀 했던 이유가 두 번째 얘기인데, 구매 대행 전체적인 과정을 제 스스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 표현하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 표현을 해놔야 기록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런 글들을 가지고 CS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도보다도 초보인 분들한테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 카페에 질문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아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황당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올려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초보분들한테 더 권하는 게, 실제 그 상황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겪게 되면 당연히 멘붕도 올 거고 네. 제대로 대처를 못 할 건데, 그걸 이제 겪었던 내용들을 되게 상세하게 기술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면 내가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글을 떠올라서 다시 글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실제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 천원사에는 글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이나 제 라이브 할 때도 자꾸 언급을 하잖아요. 보시라고. 그거 시간 많이 쓰는 거니까 꼭 보세요. 실행을 진짜 많이 쓴 것처럼 보이게,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할 때 뭐 쪼레비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런저런 거 겪어본 경험으로서 쪼레비 아닌데, 구매 대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하나만 꼽으라면 뭔 것 같으세요? 11월에 화물연대 파업되면서 중국에서도 봉쇄했다가 12월 되면서 봉쇄 풀리니까 또 이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집단으로 감염돼가지고 집단 감염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피유형이다 보니까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봉쇄를 풀었는데 더 난리가 날 줄은 몰랐다. 안 그래도 11월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대부분 다 2주 안에 배송을 끝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11월 되니까 하나 둘씩 16일이 나오고 17일이 나오고 배송 완료일까지. 근데 여기서 더 가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고객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28일까지는 갔어요. 가다가 멈췄더라고요, 차가. 다시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거 회수하고 새로운 걸로 내가 주문을 할게. 그렇게 하면 더 빠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시 보내게 해가지고 갔는데 또 어디서 또 막히고, 배대 도착했는데 그때가 딱 하필 12월 1일 그때쯤이었어요. 배대지 봉쇄. 그 고객이 다 걸렸어요, 구간마다. 배대지 직원도 출근 못하고 막 이런 네네네. 있었죠. 그래서 며칠까지 쉰다 막 이런 공지 뜨고.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자기 너무 짜증났었는데 판매자님이 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거는 그 CS 덕분이었다. 근데 뭐 그분 리뷰는 안 달았더라고요. 짜증났었나 봐. 제가 주변에서 봤던 판매자들 중에서 유일은 아니지만 구매자한테 커피 쿠폰 받았던 그런 케이스잖아요. 아, 네, 3번 받았어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일반인들은 그 상상도 못 하거든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커피 쿠폰을 받는다. 대부분은 판매자들이 커피 쿠폰 같은 거 쏘면서 뭐 리뷰를 남기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구매한 사람이 커피 쿠폰을 판매자한테 보내는 경우는 진짜 거의 드물거든요. 그것도 그게 CS 덕분인 거죠. 똑똑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의 노력들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고수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 노력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커피 쿠폰 처음에 주신 분이 2만원짜리, 6천원짜리도 아니고 2만원짜리.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주문도 엄청 많이 했던 큰 손이라 고생이 보이니까. 그만큼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일 열심히 하시고 그만큼 또 많이 쓰시고, 그 뒤로도 또 이제 6천원짜리가 2번 더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객들이 이런 거를 알아주기도 하는구나. 저도 신기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막 사보거든요. 그 판매자가 응대하는 것들에 따라서 진짜 빡쳤던 경험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한 5일 정도 지났어요. 5일 정도 지나면 우리 뻔히 알잖아요. 5일까지도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중국 현지에서 뭐 주문이 문제가 있었던 거나 뭐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등등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런 응대가 없다가 갑자기 한 8일 만에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 이런 경우가 딱 생기더라고요. 뻔히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아는 입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식으로 CS를 할까, 정말 기분이 나빴던. 근데 이거는 일반인 같으면 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기분 나쁘게 하진 않겠다, 이런 마인드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매 대행을 오래 하시다 보면 거짓말이 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구매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좀 덜 나쁘게 하기 위해서의 거짓말도 있을 거고, 싸움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중국 현지 상황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네가 못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싸울 수도 있는 영역인데, 그거를 CS로 잘 풀어내는 것도 판매자의 능력인 거잖아요.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그 노력을 하면은 결국엔 고객이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자기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몰랐던 거에 대해서 새로운 배움을 얻었어.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CS를 받은 분들이 몰랐던 거를 알게 돼서 좋았다. 그러니까 심지어 구매 대행 물건 사놓고 이게 구매 대행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한 이틀 지났는데 물건 발송 안 되면 왜 발송 안 되냐, 전화. 이게 구매 대행 상품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아, 그렇군요, 그럼 언제쯤 오나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저런 프로세스 알려드리고 나면 그분이 이제 다음에 꼭 내 상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스토어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있겠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려주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판매자랑 구매자 간에 오해가 없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완충제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의 본질이 중간다리잖아요.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이 중간다리 역할이 뭔지. 맞아요. 결국에는 양쪽을 소통시켜주는 다리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소통을 하려면은 중국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카페에 중국어에 관련된 질문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게 썼냐면, 중국어 학원에서 저한테 제의가 왔어. 구매 대행 관련된 대화를 중국어로 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거 괜찮은데?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러면서 무마가 됐었는데, 그런 식의 것들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좀 배울 수 있으면. 네, 그런 강사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 있네. 못해. 절대 못해. 청사님 아이 성향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네. 전주나 그 주변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할 기회가 생긴다 하면 참여하실 거예요? 일할 뭐 하루 기회요? 이틀이라도 뭐 네, 같이 모여서 그냥 같이 상품 등록하고 같이 뭐 구매대행 관련된 얘기도 하고.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아이 성향은 기본적으로 사람 많으면 정신사 나와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한 대여섯 명. 그 내향성이다 보니까 이 깊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이 안 되면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러면 지금 카페에서 진행하는 뭐 셀수다 이런 거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타입이네요. 직접 만나서요? 아니에요, 줌으로. 그 정도는 가능하죠. 왜냐면 그래요? 집이니까. 장소가? 네. 장소도 중요한 거야? 네, 집이니까.
구매대행을 지금까지 이제 몇 달 하셨잖아요. 네네네. 몇 개월 정도 된 거죠? 반년 된 건데 저는 이제 첫 판매 시점으로 잡거든요. 구매 대행을 하기 시작한 시점을. 그래서 9월 10일 아직도 기억합니다. 9월 10일. 내 생일보다 더 잘 기억. 지금까지 물건 그냥 단순 개수로만 보면 꽤 많이 팔아봤잖아요. 구매대행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있으세요? 전원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액수에는 원래 관심이 없어요. 피성향이라 판단 자체를 안 해요. 소비 사람도 그런 성향이시구나. 앞날을 예측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네. 갑자기 집에서 와이프가 우리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고 네.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가자라고 하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왜 가? 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카페에 계시는 분들, 뭐 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항상 하는 말이 똑같은데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인데 이걸 좀 풀어야 되거든요. 이 말을 우리 구매 대행이랑 포지션을 맞춰가지고 근데 이거는 글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글 엄청 길어질 거거든요. 선생님께서 글로 써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카페에 글을 써주실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쵸? 네네네. 네, 오늘 천상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카페에서 볼 때 똘끼가 있는 성향, 그러니까 저도 살짝 똘끼가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뭐 얘기하거나 듣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뭐 인터뷰도 해보고 앞으로도 좀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1시간 동안 즐겁게 수다를 떨었는데요. 어때요? 즐거우셨어요? 아유, 너무 오시는 길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주변에 장비가 엄청나거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카페에서 만나고 톡방에서 만나는 걸로 네네네.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생긴 게 좋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야. 그거 나